국회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혁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허일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K-바이오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대통령님과 바이오 기업 대표, 또 유관단체,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생명을 위한 기술, 또 세계를 향한 도전, 우리 K-바이오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준비돼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도 아니죠. 한 석 달 남짓 만에 옛날 살던 집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은 정말 특별한 도시죠. 제가 한 3년 남짓 살았던 것 같은데, 인천은 정말 모든 걸 새롭게 받아들이는 위대한 땅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인천하고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연고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최고의 과제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 우리 정부의 핵심 모토인데, 회복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속적 성장을 해 나가는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핵심은 A, B, C, D, E, F다. 이걸 뭐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닌데,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바이오 분야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 몇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 바이오 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게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그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적 지식으로 따지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하게 될 얘기들을 개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우리 또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고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얘기, 또 혹시라도 뭐 시정해야 될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청하고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미리 좀 보고를 받은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산업의 특성상 연구 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인증 절차들을 좀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자체도 혹여라도 의심살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마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도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말씀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얘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주시면 정부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공정한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회 이 바이오 의학 산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지부와 식약처, 과기부, 중기부, 기재부 등 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내에 계신 우리 네 분께서는 앞쪽에 있는 LED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K바이오 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지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주력 시장입니다. 우리는 민간 기술과 투자,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더하여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제네릭 중심에서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가 탄생하였으며 혁신 신약 블록버스터 등장도 가시화되며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는 대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5년 바이오 의학 글로벌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 신약 세계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기술, 인력, 자본의 연계로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3대 혁신 과제를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바이오 분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심사 기간이 길고 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 패권 속에서 속도가 핵심입니다. 제품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 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 실험법을 개발하여 비임상 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임상 3상을 면제하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AI 심사를 도입하여 민원 처리를 자동화, 효율화하겠습니다. 허가 심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심사 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허가 심사 진행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규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중약가 제도를 확대하고 허가, 평가, 협상, 동시 진행을 제도화하여 보험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CDMO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규제 개혁 마당을 통해 현장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기술과 인력, 자본이 연계되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혁신의 게임 체인저인 AI 기술로의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 AI 신약 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AI와 로봇 기반의 자율 실험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활용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현장이 원하는 실전형 바이오 핵심 인력 11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탑티어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단계별로 특화된 신약 개발 펀드 조성에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앵커 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CDMO 설비 투자를 위한 인프라 확보, 금융과 세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천 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벤처 기업에 대해 R&D, 금융 컨설팅, 자금 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여 바이오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현지 거점 구축과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글로벌 특허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건 안보,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는 바이오 의학 산업에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K바이오 혁신에 정부가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표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버린 것 같아요. 네. 미리 예. 자료에 의해서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의학산업의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은경 장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바이오 혁신 토론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혁신과 관련된 토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유로운 방식이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자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의 발언 시간은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규제 혁신과 관련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분야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 경제, 안보 정말 이 모든 분야에 닿아 있는 분야인 만큼 이 규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실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본인 간략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발언해 주십시오. 알테오젠의 이영필 부사장입니다. 지금 직무는 제품 제조하고 품질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 건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약을 개발하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들 제약회사에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조 시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에 R&D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품을 개발을 해서 허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이 개발사는 위탁 제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CMO는 그러니까 수탁 제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위탁 제조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제조에 대한 거라든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CMO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CMO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그 CMO하고의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탁 제조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의 품질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발 단계의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 내의 품질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만족을 해서 FDA나 EMA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재 식약처 이 약사법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제조 시설이 없어서 GMP가 없는 경우에서는 아무런 이 GMP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슈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이 바이오텍이 발전됨으로 해서 기존의 R&D에서 제품을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는 그러니까 그 기존 제약업 범위 내에서 움직였는데 바이오텍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존 규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을 사실은 들여다보면 절대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식약처나 이렇게 대면을 해보게 되면 이 민원 안내서나 그리고 이제 공무원 지침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해석상에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 걸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약처장께서 잠깐 지금 당장 대안이 있으면 결론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검토해 주도록 하시죠. 네, 현재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식약처의 시험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업체에서도 품질 관리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해결책이 있어요? 네, 식약처가 시험 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위탁 판매 업자가 품질 관리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당한 문제 지적은 아니라는 취지 같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보여지네요. 네, 나중에 다시 소통하도록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 생산, 위탁 제조, CDMO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고요. 예, 3분을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뒤쪽에 계신 분들 갔다가 또 테이블에 계신 분들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꼭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의견도 자유롭게 내십시오. 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 신약 개발은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승주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한 자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주 독특한 게 막대한 R&D 비용을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본 시장의 건강이 곧 그 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그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셈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라는 좋은 시장이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서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지금 한국은 단 하나의 시장 운영 주체가 기업 심사, IPO 심사 및 시장 감시 기능까지 모두 같이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도한 집중력은 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그 나스닥과 NYSE가 독자적인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여 바이오 회사의 상장을 유치하면서 계속 자본 시장이 혁신을 하고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복수의 거래소사가 경쟁을 하고 국가가 시장 감시하는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 감시 기능은 따로 이렇게 하는 선진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나 미국 업체랑 경쟁을 하려면 사실 자본에서 사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해법은 좀 명확하고요. 시장 감시 기능을 좀 따로 분리해서 좀 철저하게 시장 감시를 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고 복수의 상장을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상장의 다양화와 혁신화를 해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도 선진화가 되어서 MSCI 이제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가서 해외 자본이 국내에도 좀 들어와서 저희 회사 같은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함으로 해서 다 같이 제약바이오의 그 선진화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은 경쟁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감시 기능은 떼가지고 별도로 하자 그 말이에요. 간단히 한번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아마 이제 IPO나 정자를 통해서 그 막대한 R&D 자금을 이제 조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장 내에서 그 거래소라는 좀 큰 기업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코스닥이라 하는 이런 창업이나 이런 기술 특례 기업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좀 더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코스닥이 좀 더 이런 혁신과 모험 기업 이런 바이오 산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의 운영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수 시장의 어떤 그런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늘 좋을 수 있죠. 예, 독점에 대한 폐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만. 예, 그래서 바로 시장을 개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자금의 어떤 원활한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감시 기능과 조정 또는 조성 기능, 시장 조성 기능이 분리돼야 된다는 말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코스닥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퇴출이 안 되는 주 원인이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분리해서 감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좋은 지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다양화하고 감시 기능을 좀 떼내서 자기가 상장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보호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좀 구조적인 문제니까 길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목마른 그런 토론회 장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면서 교내 창업을 해서 작은 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장하신 분들과 또 크게 성공하신 회사와 다르게 저는 지금 풀뿌리 연구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BC 즉 임상 단계에 겨우 들어가는 그 상태의 그 벤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신약개발 회사는 매출이 없습니다. 정부 투자 또는 민간 투자에서 VC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정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좀 이런 그 벤처, 초기 벤처, 중기 벤처에 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모태펀드 위원회 몇 년 하면서 보니까 모태펀드가 정말로 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모태펀드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감히 투자하지 않지만 못하지만은 수익률이 없어서 현재는 하지만 국가가 가야 될 중요한 전략 기술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그 먼저 돈을 선투자해 줌으로써 이끌어 주는 것이거든요. 바이오 잘 나갈 때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민간 투자. 그 모태펀드도 많이 하고요. 근데 바이오가 꺾이고 난 뒤에는 정말로 민간 투자 완전히 제로일 때도 모태펀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갑니다.
반도체 잘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잘 되면 또 지금은 AI 따라갑니다. 하지만 모태펀드는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이오가 필요할 때 바이오 전용 펀드를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2차 전지 펀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건의를 계속했고 다행스럽게 올해 그 건의가 받아들여서 바이오 전용 펀드가 중기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그 중기부는 대부분 초기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또 그 바이오 전용 펀드는 비임상까지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진짜 지금 바이오 벤처의 80%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80%의 대부분이 비임상에서 임상을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임상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임상을 못 들어가고 거기에 다 멈췄거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회사도 시리즈 B까지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80명의 그 직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창립자 둘뿐입니다. 회사의 명맥은 이어진다 하더라도 회사는 지금 대부분 돌먼트 산 상태인데요. 오늘 나눠주신 자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10페이지를 보시면 여전히 정말로 필요한 임상 1, 2상에 필요한 돈은 500억입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뭐 이런 데 그거 하면 개수는 초기 창업에 400억을 하든 500억을 하든 개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면은 개수에 매몰돼서 그것이 성과로 나갔지만 임상 지원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초기 임상 지원은 정말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3상은 벤처에서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로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나 또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에 에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상 1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상 1상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저희도 650억 이상의 여태까지 투자를 받아서 겨우 살고 있는데 대부분 비임상 끝나고 임상 진입하는 단계까지 간 회사들은 최소 500억을 투자 받았는데 그 500억 곱하기 80%의 벤처 회사가 한 거는 다 날라갔습니다. 그런 돈은 신경을 안 쓰고 다시 또 창업을 장려하면 그 회사들 다시 또 저희가 같은 길을 걷게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또 만들 것인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바이오 특히 임상, 초기 임상, 1상 이상으로 들어가는 회사 또 임상 1상을 진행하는 회사들한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가 지원은 KDDF 저희 지금 하나입니다. 임상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저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 효과도 좋고 안전성도 좋지만 4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상을 멈추고 싶은데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윤리적으로 멈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좀 많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써놓은 이 펀드는 정부가 하는 펀드 총액을 말할 거고 여기에 이제 매칭도 민간에서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전부 100% 담당하는 거 아니죠? 예, 지금 그 바이오 혁신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그 임상 3상 펀드 같은 경우 이게 민간하고 들어와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합쳐진 게 1,500억이에요? 네. 좀 너무 적긴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가 600억 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또 300억 해서 900억 넣고 그래서 민간에 좀 받는데 이게 그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산업 쪽에 수요가 많으면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투자 요청에 다 응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중에 결국은 또 심사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 심사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상과 관련한 또 정부의 이 펀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파트에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시간에는 또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한 분 더 먼저 테이블 쪽에 계신 분 한 분 듣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전에 발표에서 보복 장관님께서 7페이지에 언급하신 대로 CDMO 특별법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과거에도
이전에도 이런 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송에 있는 그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법이 먼저 설정이 돼서 그 안에서 체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특별법이 하루속히 좀 조속히 제정이 돼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에서 많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조금 더 저희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저희는 업력 10년이 됐고요.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 제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10년 동안에 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또 저희들이 난항을 잇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품질에 맞는 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는 수탁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사실 운영 자금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등록을 해서 자본을 조달을 해서 이런 구축을 할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좀 은행에서 이거를 조금 담보도 잘 잡아주시고 운영 자금도 조금 어떤 좀 그 시각을 너무 이거를 이익을 내는 기업, 신용평가가 좋은 기업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은 저희들이 데스밸리를 더 많이 걸고 또 수탁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금융권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을 특정 기업의 특정 운영 자금에 대한 대출에 어떻게 해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로 간치금융이 어쩌고 갑질에 뭐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여튼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고리대금업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투자은행으로 다 뭐 100% 바뀌지 못하더라도 그쪽 부문을 좀 강화하자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종의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 제도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네. 예, 이쪽에서 한 분만 더 일단 먼저 듣고. 뭐 식약처장 하신 말씀. 네, 식약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좀 전에 CDMO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이게 발의가 돼서 복지위에서 한번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오셔서 말씀 주시면 아마 이 법이 물살을 탈 것 같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제조업이라든지 인증 제도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반대편도 이제부터 또 기회 드릴 거니까요. 예. 저는 그 전남 나주에서 왔기 때문에 기차표를 회수를 해야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십시오. 예. 저는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이제 35년 있다가 지금 기관장으로 2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뭐 복지부나 그 식약처에 뭐 여러 가지 제안상도 많고 하지만은 초기 삼성 바이오 CDMO라든지 바이오 시밀라 부분에서 한국의 식약처와 또 그 백신 개발했던 코로나 때 백신했던 그 보건복지부의 그 분투는 정말 저는 같은 동지로서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남 이쪽에는 지금 이제 전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서산도 보면 지금 석유화학 부분이 아주 심각한 구조조정의 측면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만 겪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유럽도 겪었고 일본도 겪었는데 유럽은 슬기롭게 바이오 쪽으로 전환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석유화학 업체들이 바이오 쪽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재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결국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이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학회사에 있다가 바이오로 와서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해당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전남고 광주 부분은 석유화과 철강이 전체 GRDP의 70%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바이오 헬스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산업의 전환과 인력의 전환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석유 화학 분야 같은 구조적인 많은 곳을 바이오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지금 저에게서 가장 멀리 계신 분, 께도 기회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 참여자 중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얼마 없으세요?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질문자 의견 내실 분은 여성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비는 진행자의 재량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가닉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종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이제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분야들의 이제 산업 숫자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바이오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썩 좋은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투자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숫자적인 지표들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가 꽤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아직 갈 길은 많이 멉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명 주권, 여러 가지 주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산업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규제적인 측면이 워낙 이제 여러 이제 서구 열강들이 크게 쳐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재생의료를 살려야 됩니다. 재생의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 그다음에 이제 의료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재생의료법이라고 하는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리고 첨단 제조업을 융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고 현재 글로벌로 아직 선도하고 있는 나라나 국가나 회사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세안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바이오에 대해서 미진한 실정들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세안 지역을 특히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와 예술과의 융합입니다. 저희가 특히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규제적인 측면입니다. 규제에서도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저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대체 시험법이라든지 여러 이제 시험들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한참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동물대체 시험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빠르게 선점을 하고 규제 혁신 선도화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가지 크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동물 대체 실험과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산업연구원에서 바이오 산업 정책 연구하고 있는 최윤희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기술 경쟁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오늘 발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생의료,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이 몇 가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임상 연구는 많이 활성화되는데 사실 시장까지 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에 토론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규제를 어떤 규제 샌드박스 같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규제 현황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7월 1일에 미국 플로리다주는 재생의료 분야의 특정 적응증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그러니까 FDA 허가 없이 치료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어떤 이 규제 특례를 지역 규제 특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전략적인 정책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뭐 발표도 여러 본부처에서 하셨고 클러스터도 여러 부처, 여러 지역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하나의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체를 그러니까 연계 조정하는 그런 정책 조정자 역할을 조금 정부 부처 안에 좀 권고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뭐 좋은 제안이신데 굳이 뭐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천복단지가 2개가 있고 또 지역별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클러스터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 간의 그런 연계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이런 장비나 이런 걸 공동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하거나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거나 하는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 간의 연합하는 그런 연계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들을 좀 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료 부분은 아마 처장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생의료 두 분이 말씀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망할 수 있고 또 의료 기술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재생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임상 진입에 대한 부분도 치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법 시행에 대한 걸 좀 평가하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네. 규제 방식의 변경이나 규제 완화, 합리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 안전에 뭐 위험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해제하든지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자의 이제 치료 기회 확대냐 아니면 또 환자의 안정성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측에서 고려를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일단 시간상으로 첫 번째 주제였던 이제 규제와 관련된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 앞서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시죠. 예, 돌아가면서 다 간단하게 저를 보고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너무 같고 간절하게 손을 흔드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 간절함으로 제가 선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저는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세린셀즈라는 회사의 조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창한 정책은 잘 모르겠고요. 이전에 이러한 재생의학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큰 회사가 사고를 쳐서 그 이후로는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회사가 황모석이라고? 맞아요? 예? 큰 회사 사고 친 게 뭐예요? 그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독소 조항이면 독소인 거기 희귀난치라는 단서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거는 중앙약심이나 어떠한 전문가들이 이거를 규제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만약이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하루 1조씩 팔리는데 그게 희귀난치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희귀난치라고 제한을 붙이지 말고 모든 혁신신약일 경우에 독성이 만일 굉장히 아닐 것 같다. 치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갖고 제가 여기 오기 하루 이틀 전에 숫자 2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약처의 예산이 8%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데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갖고 무슨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하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숫자인데 저희 같은 재생의료 첨단 이런 초격차 기술로 말은 하는데 레전더리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그 신약 개발해서 이상 시험을 하면 연구비가 90억을 줍니다. 근데 저희 같이 최초의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만드는 예산의 거를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거는 따로 분류가 돼서 19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제약사들한테는 90억을 주고 저희 같은 바이오텍한테 19억 9천만 원을 주셔서 이상 시험을 하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 부분은 우리 식약처든 보건복지부든 좀 챙겨봐 주시고요. 식약처 예산 문제는 아무 심사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좀 대폭 인력도 예산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좀 여러분들 심사 기간에 아마 피해가 큰 것 같아서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볼 생각이고요. 희귀 난치병에 대해서만 뭘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난치 아닌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신 제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또 대통령님의 의견을 주셨고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김경아입니다. 저는 바이오시밀러 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장려 정책에 대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주면서 또 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 실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름도 어려운 발작성 야간 혈색류증이라고 하는 희귀병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이제 그 바이오 제품으로 지금 한국에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환자당 치료 비용이 1년에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귀병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가 한 5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이 그 보험 급여를 받는 환자는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한 100명 미만으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허가 출시되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의 보급이 굉장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에 비교해서 너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급이 낮다, 느리다. 보급이 낮고 느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정부 주도의 장려 정책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뭐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려 정책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부에서 장려 정책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로서의 전환하는 그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처방하는 병원 의사분들께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은 의사분들은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이게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밀러로 전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는 사실 병원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처방당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밀러의 어찌 보면은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장려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사실 의료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임상 3상이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기관들하고 논의를 실무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상 3상의 심사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관 협의체를 9월 중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느리다에 대한 대책이고 보급률이 낮다에 대한 대책으로는 싸고 좋은 약이 나오면 그걸 쓰는 의사한테 인센티브 줘라. 그런 많이 쓰지 않겠냐 그 얘기 같아요. 네, 그건 복지부에서 제도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도 저희가 이제 약가 제도를 가지고서 이제 좀 이런 대체 처방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오리지널 약에 대한 선호도가 의사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처방할 수 있는 제안해 주신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약가 제도 개편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비공식적 논쟁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오리지널이냐. 약효는 똑같은데 왜 못 쓰게 하냐. 왜 오리지널만 처방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근본적으로 좀 필요해요. 뭔가 처방하는 사람들이 약효가 똑같은데 비싼 오리지널을 쓸 거냐? 싼 시밀러를 쓸 거냐? 근데 왜 굳이 오리지널을 처방할까? 환자들은 잘 모르는데 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거는 사실 좀 힘이 들더라도 빨리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부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예, 뒤쪽에 계신 분들께도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주면 더 많은 가급적이면 조금 빠르게 마이크는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네, 저는 세포바이오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회사의 대표인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안건이 3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윤채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많은 지원책이 초기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임상 이상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품은 신의료 기술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으로도 지정을 받았고 또 스웨덴에 초대받아서 10월에 가게 되지만 이걸 들어갈 수 없고요. 이제 투자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계속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어떤 노력 속에서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국가연구비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범부처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재무구조 때문에 지원을 못하면서 저희도 안타까웠고 정부 기관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 호소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태펀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우선주 말고 전환 4차 형태로 들어왔던 돈이 이제 조기 상환을 요구하다 보니까 복리로 정말 돈을 까는 그게 돼가지고 원금보다 많은 돈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검열, 자기 반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1999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처음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제시카 헬싱어라는 환자한테 투여되고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 연구가 꺾인 게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 시냐 야마나카가 역분화 줄기세포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품모가 받은 약이 나오지 않고 올해 스미토모 제약에 파킨슨 약이 품모가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비는 어느 해는 줄기세포, 어느 해는 오가노이드, 어느 해는 유전자 편집, 또 AI가 뜬다고 소문이 들면 연구실의 간판이 바뀝니다. 이런 태도는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본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감동받는 부분이 꾸준히 연구하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경쟁을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한 이후에 설익은 밥이 나오고 어떤 산업의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첨단재생 바이오법, 이거는 원래 첨단재생 의료의 환자가 접근성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원래 의도인데 실제 로컬 강남의 병원은 일본의 자유진료를 우리도 해도 되나 보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규제 안과 규제 밖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은 위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즉 의사 선생님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의 그 부분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개가 아니라 4가지 말씀하시는데
다른 1, 2, 4 항목은 이제 우리 정책 결정에 참고하시고요. 연구 지속성 보장 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니까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문제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기존의 연구 성과가 사장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주제를 바꿔서 네, 뭐 자연스럽게 성장과 관련된 R&D 뭐 이런 얘기를 또 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함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는 뭐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라 제가 이거는 이 얘기를 좀 해주실 분을 좀 찾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재연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 먼저 기회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바이러스에 동시 대응하는 범용 항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현대바이오 배병준 사장입니다. 참고로 항암제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코로나 임상 2상을 마쳤고 베트남에서 이제 댕기 치료제로 임상 2, 3상 실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mRNA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 발생 이후 1, 2년 만에 만들어냈고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mRNA 백신 또 항바이러스제를 최근에 몇 개씩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료에 보니까 2028년에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못 만들까요?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NIH 이 네 개는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르다라고 생물의학 첨단 연구개발청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시장이 사실 없거든요. 팬데믹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기업과 개발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비축물자로 그거를 구매를 해줘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팬데믹 대비법이라는 법도 만들고 바르다 생물의학 첨단 연구개발청이라는 기구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운이 좋게 바르다에 가서 이제 초청 발표도 하고 11월 4일 날은 이제 국방부에 무슨 생물테러 화학 뭐 감염병 이런 그 테크워치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하게 됐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지사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미국 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뭐 시큰 발표해봤자 결과는 거의 떨어질 게 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좀 창설해주면 좋겠다. 다음 팬데믹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또 지난번처럼 백신 치료제 없어가지고 상당한 기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책 제안 겸 글로벌 경쟁력은 기업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예,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해서 한번 기회를 드린 분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지금 우리 팬데믹 대비하는 백신 개발 관련된 R&D 예산 항목은 별도로 있어요? 예, 백신 지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 했어요. 물어봤어요. 네. 네. 재연 이어가 주시죠. 예, 발언할 기회도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오톡텍의 대표 강종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체가 다 관계가 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 이용해서 사람에서 예측되는 독성, 부작용을 예측하는 이런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로 백신도 제가 했었고 신종플루 백신도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가장 절실했던 것이
지금 팬터믹 감염병이 새롭게 올 걸 대비해서 현재 그 팬통 감염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장류입니다. 바로 원숭이가 자원이 무기화가 되면서 이게 그 하나의 그 바이오 안보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그 여기 계신 신약 개발,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영장류에 관한 그 원숭이에 관한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국가의 도움도 한 푼도 안 받고 저희가 그 영장류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우송에를 한 700~800억 들여서 완공을 했고요. 저희는 뭐 설치로부터 비설치까지 모든 신약 개발 초기에 모든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연 1000건, 제가 창업 25년 동안에 거의 3만 건 정도의 실험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회사입니다. 근데 영장류의 그 괜히 어렵던 시절, 바로 백신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영장류 한 마리가 중국에서 무기화를 시키면서 한 마리에 300만 원짜리를 8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영장류 소국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바이오의 경쟁력이고 그 바이오 신약의 경쟁력인데 사실 국가에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여기 비임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온 거는 거의 다 그 뭐 오가노이도 참 필요한 건데 사실 정말 중요한 이 상황에 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 거의 한 700억 정도를 들어서 세계 7위 정도 규모의 영양류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영양류를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동물을 안 줍니다. 한꺼번에 300마리를 비행기 타서 와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 미리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대부분의 신약 개발이 전부 다 그 비용이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동물 대체 실험도 지원을 해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영장류에 관한 꼭 필요한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방금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물 실험, 비임상 실험이 있고 이제 점점 그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잠시만요. 대체 지원, 대체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까 하는 연구가 우리 검토를 많이 하는데 동물 실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간과하냐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반대쪽에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너무 다들 아쉬우시겠지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이제 한 2~3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요약해서 짧게 하시면 더 많이 제발 좀 부탁드리겠는데 짧게 하셔야 한 분이라도 알아들 수 있으니까. 저는 성균관대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하고 있는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규제과학 분야 졸업생을 120명을 이제 졸업시켰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식약처를 갔거든요. 근데 규제 개혁, 규제 과학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이제 것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의 고용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식약처는 채용을 할 때 졸업증이 없으면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우수한 120명은 대부분 졸업 전 한 학기, 두 학기에 보통 외국계 회사나 여기 계시는 국내의 큰 기업들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기관의 규제, 그러니까 고용의 규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오리지널 제네릭은 제품 코드를 알아야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귀한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기업들의 비밀이라는 변호사님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활발한 연구가 바이오 시밀러의 유효성, 안전성 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임상시험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공개 측면에서 제품 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이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해관계의 이런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같은데 하여튼 제품에 관한 정보가 100% 공개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다른
대개는 이제 특허나 뭐 이런 거에 관계될 텐데 그 다른 사람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존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네. 피해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네. 이거는 아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건 잘 검토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엽 부위원장님, 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뭐 요와 관련은 아니고요. 그 몇 명 이제 발표 안 남았다 그랬는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저 사람은 누군데 딴 사람은 다 아는데 여기 앉아 있나 아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카이스트 네. 연구부총장이고요. 네. 현재 여기는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아마 자격으로 네. 자리를 배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8개월 정도 국바위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말씀해 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 얘기 나온 것 이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법차손 문제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업체의 기술 개발 자금을 자산화 반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한테서 들어왔다라는 말씀 하나 첨가로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조금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기재부총리께서 잘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잘하면 이제 전 세계 한 2,500조 규모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9,000조 시장의 화학시장하고 1경 3,000조 시장의 농식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위원장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언제 소집하시나 하고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네. 그 많이 챙겨주시고 오늘 같은 행사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규제과학 전문가와 관련해서 이제 식약처나 필드 모두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해달라는 교수님의 좀 제언이 있었고요. 예, 최대한 뭐 빨리 의견 더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쪽 줄게도 좀 기회를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이런 토론회를 가면 의견을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을 다 메모해서 내면 우리 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 준비는 돼 있죠? 혹시 안 했어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다 말씀 못 하시면 원래 적어서 저희가 일단 꼭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집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정책 제언이든 아니면 뭐 지적이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말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 오늘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뭐 백지라도 드려가지고 전부 다 메모해서 받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네,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러니까 처음에 손들어달라 그러실 때는 아무도 안 드시더니 왜 꼭 시간이 닥치면 그렇게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실까요? 그럽니다, 원래.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 기회는 제일 뒷줄에 앉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과생 캐모네 김경숙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님께서 첫 연설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네거티브 룰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절대적으로 이쪽 우리 분야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소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저희가 발전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등록하는 절차, 스타트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스타트하되 사후 관리 모니터링으로 해가지고 전환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의 시스템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 기반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네. 지금 기술의 혁신을 우리가 규제가 못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는 그다음에 개발 초기부터 우리가 한 10년, 20년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할 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한 15년, 10년 후에까지도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트랙을 갈 수 있는 그런 규제 시스템의 틀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를 하는 건
저희 혁신신약 쪽 바이오의약품 쪽을 하면서 저희는 희귀 난치 질환 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시장은 국내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해서 전 세계 환자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에 대한 제품 개발에 있어서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심사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프로그램 뿐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희귀나 이런 난치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실은 실질적 연구의 개발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도 세제 혜택, 연구비의 25% 이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임상 3상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각 희귀 질환의 자연사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연구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연구비 지원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3상을 하는 순간 이거는 모두 회사에 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로게릭 질환에 대한 임상 3상을 글로벌 3상을 하면서 1,000억 원을 쓰면서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3상도 지원을 좀 해라 그 말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돈 쓸 때는 많고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데를 선택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제가 다음 일정을 조금 미루기로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면. 제가 지금 최대한 가능하면 요약을 좀 해서. 그러면 참가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니까 정말 좀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앞쪽에 앉아 계신 큰 기업과 되게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AI 신약개발 회사의 코스닥 상장사 온코크로스의 대표로 맡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그런 거 좀 생략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AI 회사들한테는 이제 학습할 의료 데이터가 곧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AI에서 특히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에 대해서 실무 관점에서 속도감 있는 해결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종양 내과 의사로서 해외 학회를 가도 항상 늘 이런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생명윤리법, 의료법이 각각의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중첩된 규제가 데이터의 반출과 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AI 학습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에 매우 해외의 여러 나라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AI의 고도와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의 체감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 무엇이 안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느라 시간, 비용의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 공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라. 네,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조은현입니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해주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그런 거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취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대미 관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이오 의약 품목 관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 정책에 맞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니 됩니다. 네. 예. 바이오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그것도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쪽 두 번째 줄에
네, 저는 바이오 소부장에 있고요. 그 필터를 만드는 움트리라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소부장은 사실 저희 그 사람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ET 같은 구조입니다. 최전방 산업의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기초가 좀 부실한데요. 이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을 잘하고 있으니 바이오 소부장을 쓰라고 하면 사실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을 제가 고민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국가 첨단 의약품, 국가 필수 의약품 또는 백신 같은 것들을 공장 한두 개 정도를 지어주시면 거기에 국산화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지어라.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R&D나 이런 것들보다는 거기서 레퍼런스가 쌓일 거고 그게 허가가 될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커가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공용 연구 생산 시설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국가에서 쓰는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발주를 내서 한 500억 정도면 됩니다. 500억 정도로 백신을 한국 컨소시엄 다 모여서 만들어라 해서 발주를 주시고 그걸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면 국가는 수매를 하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바이오 소부장 쪽에 있어서 아주 뭐 세부적인 계획 없이도 잘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누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이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생산 시설을 공유하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송도의 그 랩센트럴이라고 해가지고요 2,600억을 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실험하고 서로 스타트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구하고 생산해내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연계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 얘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고 아니잖아. 네. 백신 공장을 아예 발주를 내시는 겁니다. 공장을 백신 공장을? 근데 민간에서 백신 생산 잘하고 있는데 왜?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아예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을 만들 때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 설비들 납품하고요. 그 과정에서 레퍼런스가 쌓이고 또 관련된 기준이 정비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민간 대기업들이 안 써준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예, 사실 바이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야 되는데 바이오 해외의 회사들은 70년, 150년 된 회사고 이제 산업부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바이오 소부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이 수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는 좀 지원이 좀 더 클 수 있게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요. 네, 앞뒤로 여성분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네네.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예.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을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여러 교수님, 저는 사업단에도 이런 기업이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어렵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꼭 저의 그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혈액 부족과 안전한 혈액 확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또 조금 기업이랑은 다른 분야죠. 왜냐하면 혈액의 공급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헌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그런 공산품의 생산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계시지만 국가의 큰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네, 당위성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이 아까 우리나라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혈액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글로벌로도 저희가 거의 첫 번째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현재 갖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과 혈액 안보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한두 분만 더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신영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스닥 그 신약개발회사 에이비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중에 그 기회 요인도 있지만 위험 요인이 굉장히 그 분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미중 디커플링과 관세,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제조의 온쇼링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 산업은 금융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그 현재 중국 바이오텍의 성공 모델인 뉴컴퍼니 모델을 조금 적극 고려해 주셔서 이 뉴컴퍼니 모델을 활용해서 미국 투자와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안 중에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그 의약품청 같은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 분이 제안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노베이터인데 사실은 구박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난 10년간 얘기 안 되면서 얘기는 됐으나 한 번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이중 규제인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입니다. 이 이중 규제인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선진국형의 선진입 후평가 체제로 좀 개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예.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짧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소속과 이름 함께 해서 정책 제언들 적어주시고요. 자리에 두고 가주시면 저희 진행하는 팀에서 다 정리를 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에서 아마 처음 발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형 우울증 치료기기를 상용화했고요. 현재 한국형 뉴럴링크를 개발해서 마비 장애인의 운동 기능 복원을 위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오테크를 볼 때 산업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건강 안보, 특히 저희는 국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이 사실은 어떤 수출 제품일 뿐만 아니라 외산에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고령화와 어떤 장애인을 위한 어떤 비용을 국산화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 사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그 일반화된 평준화된 가성비 의료 기술을 보급하는 데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 기술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행위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의료기기에 조금 역차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품들은 허가를 받으면 당연 비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들이 일본에서는 허가받으면 비급여를 쓸 수 있고요. 심지어 허가받지 않는 기기도 자유진료로 써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비급여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한시적인 시장 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법에서는 의사가 그 근거 기반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시된 행위는 미용과 만성 피로를 비급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 중에서 아마도 K-뷰티 관련된 산업이 먼저 좀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봐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후보 기술들이 국민 건강보험에도 기여해서 그 의료기술의 어떤 내수화 국민 건강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본인들이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적고 계시는데요. 이제 또 대통령님의 추후 일정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략하게 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뭐 저야 비전문가라서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못 알아듣는데 여기 오늘 기재부 장관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바이오 관련 정책 수립 시행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관련 부처에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뭐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 또는 지적할 것, 교정할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자주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하고 정일영 의원도 오셨는데 이름을 허정식 의원 이거 사람 얼굴 보고 이름 기억 안 날 때 참 제일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또 제 고향에 왔던 우리 이 지역 의원님도 오셨는데 뭐 의원님들한테 내셔도 되고 관련 부처에 내셔도 되고 어쨌든 의견은 좀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영 안 되면 저한테 제 개인 SNS로 보내셔도 제가 또 다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발전해야 국민들의 일자리도 또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여지가 있고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그리고 대립과 갈등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업이자 사업들이 잘 성장 발전하면 좋겠고 또 그게 또 국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일도 대한민국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본인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을 위한 기술 세계로 향한 도전 K바이오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 혁신 감담회 혁신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